와실에 들어간들. 자, 여기서 와실이라고 하면요, 달팽이 집입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자신의 집을 낮추어 얘기하는 건데, 결국 여긴 뭐예요? 가난한 집을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지? 달팽이 집이니까 좁은 집, 가난한 집에 들어간달. 잠이 와서 누워시랴. 잠이 와야 눕지. 잠이 왜 안 와? 그렇지.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를 질 수 없어. 뭐 먹고 사나? 그러니까 잠이 안 오겠죠. 북창을 비겨 앉아. 북창에 비스듬히 기대서 앉아가지고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은 무정한 대승 오디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무슨 새인지 우리가 알 게 뭡니까? 그 새는 이내 하늘 도원하다 감정이입이네요. 그렇죠? 내 정서를 더 돕는구나, 북돋는구나,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종조추창하며 새벽이 아침이 올 때까지 울면서 지내서 먼 들을 바라보니. 자, 아침이 올 때까지 울다가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도 흥없이 들리나다. 자, 먼 들길을 바라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농가를 부르면서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그 즐거운 농가, 옛날 같았으면 즐겁게 들었을 텐데 전혀 내게는 지금 흥이 없게 들린다. 난 흥겹지가 않아요. 세정모란 한숨은 세상 물정 모르는 나의 한숨은 그칠 줄 모르는구나. 자, 이런 거 문제로 내기 좋겠죠. 여기서 세정 이렇게 해놓고 세정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럼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었습니다. 뭐였어요?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그렇죠. 바로 공짜는 없다라는 거. 그렇지.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라는 거.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습니까? 그렇죠. 약속을 어기는 세태. 요것이 바로 세상 물정이라고 보면 되죠. 내가 너무 순진하게 믿었어. 요게 세상 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상 물정 모르는 한숨을 그칠 줄 모르는구나. 아까운 저 소비라는 거, 요거 쟁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농기구 쟁기라고 보면 되겠고요. 볕보님도 볕과 보님, 이게 쟁기의 일부분입니다. 부속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조할시고 그냥 날 정도로 생각하면 해석이 더 편하겠네요. 쟁기의 날이, 그렇죠, 날입니다. 날이 조할시고 좋구나. 날이 잘 서 있어요. 물론 쟁기라는 것이 날을 날카롭게 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 달아버리면 어쨌거나 뭐 쓰기 힘들겠죠. 가시 엉긴 묵은 밭도 용익해 가려면은 가시가 엉켜 있는 묵은 밭도 쉽게 갈 수가 있겠다마는 허당 반벽에 빈 벽의 중간에 쓸데없이 걸려 있구나. 농사를 내가 짓지 못하니까. 춘경도 거의 거다. 춘경 봄 농사도 거의 다 지나갔다. 후리쳐 던져 두자. 포기하겠다라는 거죠. 후리쳐 더뎌 두자는 결국은 뭐예요? 체념, 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사를 져야 되는데 일단은 시기도 늦었어요. 그렇죠? 시기도 늦었고 소를 빌려야 되는데 빌리지도 못했고. 그렇다면 여기서 소 말고 네가 직접 쟁기를 끌어 이놈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뭐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영화 속에나 드라마 속에나 힘센 장수 같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그러긴 굉장히 힘든 것으로 선생님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농사는 뭐 벼베기 정도 뭐 콩베기, 벼베기, 콩털기, 뭐 털기 이런 거 정도만 해봤지 실질적으로 뭐 1년 동안 그 농사일에 종사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좌우당간에, 더군다나 요즘 뭐 농기구를 사용하니까 그럴 일이 더더군다나 없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힘들어서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자, 단순화시켜 봅시다. 좁은 집구석에 들어와야 잠이 와야지 또 누워있지.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창문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서 새벽까지 앉아 있었다. 어디서 들려오는 새소리는 내 슬픔을 더욱더 고조시키고 새벽이 올 때까지 울고 있다가 먼 들에서 들려오는 농가를 들으니 예전 같으면 흥겨웠을 텐데 전혀 흥이 나지 않는구나. 세상 물정 모르는 한심한 나를 생각해보니 한숨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온다. 아까운 저 농기구들은 날도 잘 서 있고 좋은 모습으로 걸려 있는데 가시 엉킨 묵은 밭도 쉽게 갈 수 있을 텐데 쓸모없이 걸려 있는 것이구나. 자, 봄 농사 이제 다 시간도 지나갔으니 에이 그냥 관둬버리다. 자, 때리쳐 버리자.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세상 물정을 알게 되고 나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농사 일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결사로 들어갑니다. 강호한 꿈을 꾸언지도 오래러니 강호의 한 꿈을 꾸언지도 오래다. 이게 무슨 말이야? 강호라는 건 뭐예요? 강호, 그렇죠? 자연입니다. 자연의 꿈을 꾼 강과 호수니까요. 자, 이런 걸 대유법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뭐 대유법 같은 거
사실은 뭐 시험에 잘 나오는 법칙은 아닙니다. 문법적인 문법 수사법은 아닌데요. 그냥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강과 호수 자연의 꿈을 꾼 지도 오래러니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런 꿈을 꾸어온 지도 오래 지났는데 구복이 위로하여 구복 뭐요? 입과 배가 먹고 사는 것이 누가 되어서 그렇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죠? 어집어 잊었도다. 아 잊고 살았구나. 천피기욱한데 천피기욱 요거는요 시경의 한 구절이 되는데요. 그죠? 시경의 한 구절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요 뜻을 그대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 저쪽 물가를 바라보니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물가를 바라보니 물가를 바라보니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그 시경의 구절로서 요 뜻 뭐 기수의 물가를 바라보니 이런 뜻인데요. 기수의 물가를 바라보니 근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물가를 바라보니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가를 바라보니 녹죽도 하자울샤 대나무 푸른 대나무가 가득하구나. 유비군자들아 이것도 마찬가지 그 시경의 한 구절을 또 따온 겁니다. 유비군자들 뭐예요?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교양 있는 사람들, 교양 있는 선비들이겠죠. 이때는 교양 있는 선비들아 낙대 하나 빌려서라 낚싯대를 하나 빌려라. 자, 낚시질이라는 것은 사대부들이 자연 친화적 삶을 즐김에 있어서 필수 코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낚싯대 하나를 빌려라. 노화 깊은 곳에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되어 있어. 명월청풍 밝은 달과 푸르른 바람이 벗이 되어서 자연의 벗이 되어서 님자 없는 풍월강산 이거 예사롭게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 아니네요. 풍월강산은 그대로 자연임에 틀림이 없는데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임자가 없는이라고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 뭔지 알죠? 그렇죠. 임자 없는 풍월강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뭐하고 대조를 이루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소하고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하고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절로절로 늙으리라 저절로 늙게 될 것이다. 무심한 백구야 오라 하며 말라 하랴. 무심한 백구는 나에게 오라고 하겠으며 오지 말라고 하겠느냐. 다툴이 없을 사람 다툴 사람이 없으니 다만 이뿐인가 하노라. 다만 이것뿐인가 하노라. 이뿐인가가 지적하는 건 뭐예요? 풍월강산 자연이 되겠죠. 강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놓쳐서 안 될 것은 소하고 그 다음에 자연하고는 대립을 이루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얘는 주인이 없습니다.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소는 반드시 주인이 있고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렇다면 이게 바로 뭐예요? 속세의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세와 자연의 세상이 대조를 명확하게 이루게 되면서 즉 속세 것의 대인 시적 화자가 바로 어디로 자연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연 속에서 살겠다는 꿈을 꾼 지도 정말 오래되었는데 먹고 사는 것이 누가 되어서 잊고 살아왔다. 천피기욱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물가를 바라보니 녹죽도 대나무도 많기도 많구나. 군자들아 뭐예요? 교양 있는 선비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가지고 낚시질이나 하러 가자. 갈대꽃이 깊은 곳에서 밝은 달과 밝은 바람을 벗이 되어서 지내보도록 하자. 임자가 없는 이 자연이야말로 절로절로 그 자연이야말로 나의 친구니 그 안에서 늙어가겠다. 여생을 이곳에서 마무리 짓겠다. 그렇죠? 무심한 갈매기는 오라고 하며 오지 말라고 하겠느냐. 그렇죠. 여기서 무심하다는 건 뭔지 알죠? 그렇지. 넌 왜 이렇게 무심해? 선생님 너무 무심하신 거 아니에요? 이 무심이 아니라 그랬죠. 사심이 없는이라는 의미로 사심이 없다. 사사로운 마음이 없는 맑고 깨끗한 녀석이다 라고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갈매기는 오라고 하겠느냐 오지 말라고 하겠느냐. 다툴 사람이 없으니 다만 이것뿐이라고 생각이 된다. 자연만이 다툴 사람이 없고 소유권을 따질 필요가 없는 정말 순수한 것으로서 내가 즐길 수 있는 대상이다.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자연을 벗삼아 살아야겠다. 자, 자연 친화적인 삶으로 넘어간대요. 자연을 벗삼아 살겠다는 이 자연 친화적인 삶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결 방안이 되고 있다. 해결 방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해결 방안이지만 너무나 아니란. 그렇죠.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렇지. 사대부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해결 방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사 1 끝났으니까 결사 2. 무상한 이 몸에 무상한 이거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이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무상한 별 볼 일 없는 이 몸에 무슨 지치가 있사리마는 자 그랬어요. 무슨 지치
뜻과 취지가 있겠느냐마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놈이 무슨 대단한 포부가 있겠어요. 두세 일영 반론을 다 묵혀 던져두고 왜 농사질 수 없었어. 내막을 쭉 들어왔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 망정. 있으면 죽이라도 먹고 그마저 없다면 굶을 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 말렸노라. 남의 집에 있는 것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얘기죠. 내 빈천 스리 너겨 나의 가난함을 싫다고 싫다. 요거 스리 싫다. 싫다고 생각된다 하여 여겨서 손을 해다 물러가면 해다라는 건 뭐예요? 바깥으로 친다, 거부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가난이 싫다고 해서 가난 오지마, 제발 나한테서 오지마 이런다고 해서 안 오겠으며 이런 얘기죠. 남의 부귀 불리너겨 남의 부귀를 부럽게 생각하여 손을 친다는 거 뭐예요? 이리 와 이리 와 한다고 해서 오겠느냐? 결국 뭐야? 바로 이거죠. 인간언의 일이 명밖에 삼겨시리 모든 것이 뭐예요? 운명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죠. 모든 것이 운명이다. 운명론적인 사고 방식이 여기서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운명론적인 사고 방식 드러나게 되죠. 그렇죠. 자, 비니무원을 어렵다 하건만은 비니무원 가난하나 그러나 원망하지 않는 것을 어렵다 하지만은 그렇죠. 가난한 사람 치고 가난은 저의 뭐 행복이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뭘 원망할까요? 이런 사람들 세상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비니무원이 어렵다 하지만은 내 생에 이러하되 내 삶이 이러하되 서론 뜻은 없노라. 서론 뜻은 전혀 없다. 단사표음 뭔지 알죠? 많이 나오는 거죠. 단사 뭐야? 소쿠리의 밥. 표음 뭐야? 표주박에 물 뭐야? 여러분들 이렇게 도시락 싸주면 짜증낸다 그랬지. 우리 집이 무슨 뭐 가난한 집이에요. 도시락 제대로 싸줘요. 창피해요. 이렇게 얘기된다 그랬어요. 요거 뭐예요? 가난한 삶을 얘기합니다. 가난한 삶을 얘기할 때 표주박의 물과 그 다음에 소쿠리의 밥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도 조기너기노라 가난에 만족한다. 평생 한 뜻이 옴포에는 없노외라. 평생 나의 뜻은 따뜻하고 배불리 먹는 것에는 없다. 그냥 먹고 사는 것 정도였지. 그럼 여기서 무슨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에서는 그렇게 농사 지려고 열심히 막 왔다 갔다 했는데 평생의 뜻이 옴포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말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었던 거지 잘 먹고 잘 살려고 농사를 지으려고 했던 것은 역시 아닙니다. 자, 엄너웨랑 태평천하의 태평한 시대에 충효를 이를 삼아 충과 효 유교적인 덕목이죠. 화형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 신붕우 친구들 사이에서 믿음이 있게 지내는 것 모두 다 유교적인 덕목입니다. 유교적 덕목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을 외다 뭐요? 잘못되었다. 잘못이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잘못됐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밖에 남은 일이야. 남은 일들은 삼긴 대로 살렸노라. 생긴 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얘기죠. 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별 볼 일 없는 내 몸에 무슨 큰 뜻이 있겠습니까? 많은 두세 일엉에 밭과 논을 다 묵혀 던져 두고 있으면 죽이나 먹고 없으면 굶으면서 살 망정. 남의 것,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고 살 것입니다. 나의 가난함을 싫다고 아무리 손짓을 한다 해도 떠나갈 리 없고요. 남의 부귀 공명을 아무리 부러워한다고 해서 내 손을 안으로 막 유혹을 해도 올 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일이든지 운명 바깥에 생겨난 것이 있겠습니까? 가난하나 그러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삶이 어렵다고 하지만 저에겐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평생의 한 뜻은 평생 이렇게 내 생애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저는 전혀 서러운 생각을 갖지 않기로 했어요. 아무리 가난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만족하면서 평생 어차피 저는 따뜻하고 배부르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없었으니까 그저 태평한 이 시대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나마 태평하겠죠. 태평한 이 시대에 충효, 화형제, 신붕우라는 유교적인 덕목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남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역시 뭡니까? 비니무원한 삶을 살겠다. 비니무원하면서 어떻게 충효를 일삼고 그 다음에 화형제와 신붕우를 일삼으면서 살겠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가난하나 원망하지 않고 유교적인 덕목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시적 화자가 전쟁 순서대로 정리한다면 전쟁 때문에 가난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그렇죠. 스스로 농사를 짓게 됐어요. 이상하네. 스스로 농사를 짓게 됐어요. 그러나 스스로 농사를 지으려고 했으나 세상 물정에 크게 놀라게 되고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포기하게 됨으로써 무엇으로 기여하게 된다? 그렇죠. 자연 친화적인 삶과 그 다음에 유교적인 덕목을 실천하는 삶으로서 해결을 삼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한 구조죠. 전쟁 때문에 저는 너무나 가난해. 세상에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스스로 농사를 짓게 됐죠. 하지만 속 없어서 농사를 못 져요. 그런데 소 빌리려고 그랬더니 세상 물정이 너무나 깝깝하군요. 아유 그냥 저는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면서 유교적 덕목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래요. 누가 욕하겠어요? 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가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스스로 농사 짓는 것, 세상 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측면이야. 이전 가사 작품과 달리 뭐야? 현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현장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려진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과 함께 살겠다, 유교적인 덕목을 실천하면서 살겠다. 요거는 어떻게 됐다고? 그렇습니다. 바로 뭐라고요? 그렇죠. 과거에 얽매여 있다. 유교적인 삶에, 봉건적인 삶에, 사대부의 삶에 얽매여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됐죠? 자, 그럼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 자, 요거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될 거예요. 그렇죠? 전쟁을 통해서 사대부의 삶도, 농민의 삶에도 참여할 수 없었던 화자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격한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농사 질렀더니 왕따 당했어. 그렇지. 그리고 강호가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 대한 얘기를 대화 형식을 통해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현장감이 느껴지도록 전해줌으로써 서민 가사하고 잘 연결이 될 수 있는 가사다. 그걸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 다음에 구체적이라 그랬어요. 가난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주면서 또한 뭐예요? 대화 형식을 통해서 현장감이 느껴지게, 그렇지, 실감이 나게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계점이 있다면 해결책을 결국 어디서 찾는 거예요? 자연 친화적인 삶과 유교적인 안빈낙도의 삶으로서 유교적인 덕목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덕목의 실천. 으로 결말을 맺음으로써 좀 구태의연한, 그렇죠? 구태의연한 과거의 사대부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렇죠? 이중성을 띠고 있는 작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과도기란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누앙사 세 번째 시간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조금은 뭐 길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관동별곡을 제대로 정리한 사람들이라면 이후의 가사 작품들은 정리하기가 너무 쉽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